육아가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을 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과 캐다마입니다. 지난 댓글 영상에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 다시 찍습니다. 그 영상에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린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서 기다리신 분들 지치신 거 아닌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항상 캐다마님 힘나는 영상에 힘없고 있는 초이 아들 워킹맘입니다. 워킹맘, 초이 아들 힘내세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이 학교부터는 저와 집 공부를 하거든요. 방과 후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 보통 3시 반이에요. 수영 다녀오는 하루 빼고요. 수영 가는 날은 집에 오면 4시 반. 간식 먹고부터 잠자기 전까지 9시 반까지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매일 수학 1장, 국어 1장, 독서 자유 1시간 이상, 영어 독서 한두 권, 스픽 2-30분, 학교 숙제 5줄 글쓰기 정도. 아이가 트럼펫 배우고 있어서 연습 2-30분, 자기 직전에 감사일기. 이렇게 하는데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빠듯할까요? 일정을 어떻게 파야 여유로운 집 공부가 될지 매일 고민하는데 모르겠어요. 운동 매일 시키고 싶어서 저녁 먹고 30분은 매일 나가는 편인데 제가 조금이라도 고삐를 늦추면 일정이 다 빠부러져서 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 와중에 아이가 일본어 하고 싶다고 해서 학습지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욕심은 많고 행동은 느린 아이. 고민 상담인지 한탄인지 모르겠어요. 글 적다 보니 아이 일정 좀 봐주세요. 일단 아이가 욕심이 많고 근데 행동이 느려. 지금 말씀하신 아이가 하는 것들이 어쨌든 가짓수가 좀 많은데 이걸 다 하는 게 좋으신 거죠. 이 중에서 뭘 뺄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스케줄 이제 뭐 순서 같은 거를 해서 여유를 가지고 싶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스케줄 고민은 진짜 모든 엄마들이 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습니다. 결론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방과 후 수업이나 예체능 수업을 좀 빼야 돼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썼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12시 반이면 끝나고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세상 널널해요. 방과 후 매일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그 시간 대비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아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걸 좀 줄여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방과 후를 하지 않아도 늦게 학교가 마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없어요. 이럴 때는 미라클 모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되고 그때부터 같이 미라클 모닝을 했거든요. 특히 이거는 워킹맘들에게 완전 강추해요. 그러니까 9 to 6로 일하시는 워킹맘들, 정말 저녁에 아이도 피곤하고 엄마도 피곤한 상태에서 아이 공부 봐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서로 이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뭔가를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뭐 집중 듣기라든가 수학 같은 거 있죠. 조금 힘든 거, 진짜 공부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침에 해치우면은 그러면은 학교 후에 아이도 아침에 내가 했으니까 놀 수 있다라는 그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아침에 일어나서 좀 쉬고 나서 일어난 상태에서 아이 공부를 봐주니까 덜 이제 화가 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방과 후 수업 정리하는 거 또는 새벽 공부 아침에 같이 하는 거, 요거 완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욕심은 있는데 느린 아이 같은 경우는요, 약간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재택근무도 하시고 집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안 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쿠키즈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일단 매일 아침에 물 마시기, 어린이 확언하기, 이불 개기 이런 모닝 루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막 그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구경수 플러스로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본인이 정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정해서 그거를 매일매일 인증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매일매일 영어 문장 5문장 암기한 거를 영상 찍어서 올린다든가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것도 하네? 얘는 이런 책을 읽었네? 얘는 수학 이 문제집으로 이걸 하고 있네?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약간의 그 자극과 좀 이렇게 동질감, 소속감 이런 걸 느끼면서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그 다음 질문, 이제 앞에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스케줄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문제는 수학은 숙제니 해가긴 하는데 그 외 공부는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수학학원 안 다녀도 되니 그 시간 아껴서 그만두라고 하면 아이가 또 굳이 다니겠다고 해서 이 현명한 방법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스케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과 후를 뺀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수학 학원을 갈지 말지에 대한 건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굳이 이렇게 다니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진짜 그냥 친구 따라 놀고 싶어서 가는 아이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 학원에서 각종 보상으로 젤리 이런 거 주기도 하고, 또 무슨 뭐 학용품 막 예쁜 거 이런 거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현혹돼서 저 학원에 계속 다니고 싶어 하고 이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진짜 해보셔야 돼요. 지금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 6학년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대화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랑 대화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방법은 그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아이가 막 연예인 누굴 좋아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아이의 마음을 좀 공감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아이는 언제든지 약간 마음을 열고 엄마랑 늘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아무리 사춘기여도 여전히 엄마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기승전 대화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교육에 대한 고민은. 왜냐면 이걸 하는 주체가 아이잖아요. 아이의 생각을 아이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자기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 뭐가 자기한테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일단 대화를 해서 정말 아이가 이 학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물론 성적이 올라가는지로 확인을 할 수도 있긴 하죠. 네. 자, 세 번째 질문. 아이가 초등 5학년입니다. 작년부터 영어 집뜻은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하는데 괜찮을까요? 요즘은 윈피키드 읽습니다. 참고로 영상은 즐겨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단어 받아쓰기를 보는데 반도 못 맞아오네요. 읽고 듣고는 되는데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집뜻 안 하는 거 좀 아쉬워요. 예, 윈피키드 읽을 정도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주면 이제 해리포터까지 갈 건데 그 전에 초등이 끝나버릴까봐 중학교 가서 사실 영어책 읽기 계속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집중 듣기는 영어 실력 레벨업 해주는 마중물 효과가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 발음 교정에도 진짜 좋아요. 따로 스피킹 수업을 안 시키는데 아이가 발음이 굉장히 좋다? 집중 듣기 효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분만 집중 듣기 하자.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약간 보상 이렇게 걸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능하면 지금 5학년이니까 아직까지 늦지 않았거든요. 예, 조금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받아쓰기, 잠수내 영어,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아이가 받아쓰기를 따로 공부를 안 시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문법도 마찬가지. 문법도 공부를 안 시켜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자, 일단 받아쓰기. 쓰기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봐요. 자, 시험은요, 시험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굉장히 수준 높은 이런 영어책도 잘 읽고 영상도 다 이해하면서 잘 듣고 하는데 왜 받아쓰기 점수가 안 나오냐? 이유는 받아쓰기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가 만병통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물론 그런 애들도 있어요. 0.1%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진짜 영어책만 엄청 많이 읽고 이제 잠수내 영어 극으로 한 아이들 중에 따로 막 이렇게 연습 안 해도 저절로 막 그런 애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는 거. 그래서 받아쓰기 반도 못 맞히면요, 받아쓰기 연습 공부를 시키시면 됩니다. 깨다맘님의 아이들 사춘기 왔을 시기 아닌가요? 저희 큰딸 초6 피아노 미술 수영 학원만 다니고 공부 쪽은 안 다니고 문제집과 책으로 공부하고 있고 현재 잘한다는 소리는 듣고 잘 따라가고 있지만 너무 훌륭하네요. 어렸을 때 공부 쪽으로 신경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보다 사춘기가 온 듯이 순하던 아이가 짜증과 불만, 동생에게 유독 찬바람 쌩쌩.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부모의 권위 얘기하셨잖아요. 아이들에게 엄마 말은 법인 것처럼 말을 들어왔어요. 근데 슬슬 부딪히네요. 사춘기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춘기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근데 사실 제가 선배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를 이미 다 키운 선배맘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럴 수 있지 마인드가 강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특별히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큰 민폐를 끼치는 그런 걸 한다라든가, 또는 어른들에게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아주 심하게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다든가, 이거 외에는 다 저는 그럴 수 있지 이 마인드로 키웁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춘기라는 건요 어차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요, 초등학교 때 정말 사이가 좋은 남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책 육아를 해서 그렇구나. 근데 캐리스가 중학생 되고 다니엘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세상 원수지간이 되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엄마로서 마음이 안 좋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동생이랑 사춘기 때 진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에게 정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심각한 고민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만 뭐 불평 불만이 많고 동생한테 찬바람 쌩쌩 불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었지. 이렇게 좀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초1 아이 6살 때 잠수의 책 읽고 가입했어요. 요즘 아이가 자기는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나는 영어로 친구 안 사귀어도 되고 영어 잘해서 친구들한테 인기 없어도 되고 영어 안 하고 한국에서만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엄마는 영어를 하라고 하냐 라면서 흘려듣기조차 거부합니다. 뭐라고 설득해야 할지 막막해서 조언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댓글을 남겨봅니다. 아이는 제대로 본 영미권 영상은 넘버블럭스 정도이고 나머지는 엄마가 보라고 해서 보긴 하지만 큰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주말 한국어 TV는 못 놓고 있고 주중 영어 TV는 다이노코어, 터닝메카드, 고고다이노, 뽀로로, 브랜드 말소 등 비영미권 영상을 선호합니다. 이거는 우리 애들도 다 그랬어요. 뽀로로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기다리시다가 아이와 협의를 했다고 댓글을 또 남기셨어요. 여전히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그냥 하는 거다 또는 여타 이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영어에 대한 아이가 동기부여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글 TV를 주중에 30분 정도 보는 대신 이제 영어 TV도 볼 수 있게 가급적 낮은 단계의 영어 흘려듣기를 하는 걸로 협의를 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일단 초등 1학년밖에 안 된 어린 아이인데도 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나이 때 이 아이가 영어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한글 TV가 훨씬 당연히 재밌잖아요. 이 좋은 걸 포기하고 프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미권 영상을 아이가 선택해서 본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아이가 한글책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한글책 중에서 이런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그 삶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든가 뭔가 그런 류의 한글책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예인 중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니까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조승연 작가님 7개 국어 하시는 거 그 책도 읽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애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저희 애가 막 자기도 여러 가지 언어를 하겠다라고 덤벼들어서 아니다 영어부터 일단 하자 이런 식으로 캄다운 시켰었거든요. 아이의 관심사와 연결을 해서 영어의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세요. 이게 의외로 아주 쉽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엄마가 참 어릴 때는 이유식 이런 거 잘 해주고 잘 먹이고 재우면 됐는데 이제 쉽지가 않죠. 육아가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을 내보자고요. 아이들 혼자 공부시키는 거 참 힘들다. 아이가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이 스케줄 다 하는 게 너무 버거워한다. 조금 지루해 한다라든가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꽃키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엄마들 종합예술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